2023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은 회색빛 높은 담장 아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수용자들의 밀집도는 극에 달했고, 제한된 운동 시간과 통제된 환경은 갇힌 이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벼려놓았다. 그곳에서 20대 초반의 김민주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젊은 나이에 자유를 잃은 그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같은 방 수용자들과 어울려 한 재소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과 괴롭힘에 불과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통제, 불능의 감정은 괴롭힘을 점차 폭행으로, 그리고 잔혹한 형태로 변질시켰다.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에 걸친 폭행은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민주는 살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 1심 재판부는 민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여론은 극형을 요구했다. 법원은 민준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교정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의 분노와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었다. 민준의 사형 선고 소식은 인권 변호사 박정우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며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늘 강조해왔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중심으로 민준의 나이, 수감 생활 중의 태도, 사건 당시 교도소의 특수한 환경,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잔인성 등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는 민준이 범행 당시 20대 초반이라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되었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이 수용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 점들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민준의 범행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살해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살인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하며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양형 형평성을 비교했다. 법원은 박 변호사의 주장을 깊이 있게 심리했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인 양형 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전문적인 의견을 참조했다. 특히 교정기관의 당시 관리 감독의 어려움과 교도소 환경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하고 구체적인 양형 요소가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하여 종합적인 양형에 나아갔다. 수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한 신중한 양형 판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민준의 범행이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사형 선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리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결국 김민준에게 내려졌던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여전히 그는 자유를 잃은 채 감옥에 갇혀야 했지만 적어도 생명을 박탈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이 판결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을 선고할 때는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범인의 나이, 범행 당시의 특수한 환경, 그리고 범행의 의도와 고의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민주는 다시 무기징역수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형대에 오를 뻔했던 경험은 그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법의 엄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그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직시하며 남은 생을 속죄와 반성으로 채워나가기로 결심했다. 심판의 저울은 때로 냉엄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고뇌와 법의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가 담겨 있었다.